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낸다. 연봉 수억 원에 임직원 전용 차량과 법인카드, 회사 이름이 주는 사회적 권위까지 그 모든 걸 누리던 사람들이 퇴직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던져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면서도 쉽게 외면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직 대기업 임원과 간부들이 건설 현장이나 물류창고에서 몸을 쓰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후라는 두 글자를 준비하지 못한 구조적 단면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과거 대기업에 몸담았던 3명의 중장년 남성이 은퇴 이후 어떤 현실에 맞닥뜨렸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공통점은 하나다. 사회가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퇴직 후엔 그 누구도 그들을 책임져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사례는 박상호 씨, 61세다. 그는 수도권 소재의 유명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30년간 근무했고 부장 직급으로 명예퇴직했다. 당시 퇴직금과 사내복지기금, 퇴직위로금 등을 합쳐 약 2억 8천만 원을 손에 쥐었다. 아파트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1년 정도를 버텼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잔고는 바닥났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았고 건강보험료와 세금 같은 고정 지출은 계속됐다는 점이다. 박 씨는 취업 사이트를 통해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그는 일당 12만 원짜리 공사 현장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고된 육체 노동이었지만 그마저도 자리가 많지 않았다. 나이든 초보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다. 그는 말한다. 회사 다닐 땐 집사람이 제 도시락까지 싸줬는데 이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 손으로 샌드위치 싸서 출근합니다. 허리도 무릎도 성한 데가 없지만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례는 김정환 씨. 올해 58세다.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 마케팅 팀장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실적이 좋았고 전략기획본부까지 경험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55세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퇴직 후 그는 유튜브 강의나 컨설팅 등 지식 기반 일자리를 기대했다. 실제로 몇몇 후배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프로젝트성 일은 지속성이 없었다. 결국 그는 아내 몰래 새벽에 인력시장에 등록했다. 현재는 택배 하차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박스를 나르는 일을 하고 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세전 10만 원 수준이다. 그는 처음 며칠 동안 손목과 무릎이 시큰거려 잠을 설쳤고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진 동년배를 보며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제가 회의하던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이 지금 제 작업장입니다. 그때 커피 한 잔이 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편의점 도시락도 부담스러워요.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지식도 인맥도 다 소용없더군요. 시장은 당신이 지금 뭘 할 수 있느냐만 따지죠. 세 번째는 최영수 씨, 63세다. 과거 전자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퇴직했다. 당시 그는 후배들에게 은퇴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고 강의까지 했지만 정작 본인은 준비가 부족했다. 자녀의 해외 유학, 부모 병원비, 그리고 지인의 부탁으로 투자했던 부동산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그는 퇴직 1년 만에 생활비가 바닥났고 친형이 운영하는 시골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돕는다는 마음이었지만 점차 고정된 일손이 되어버렸다. 수확철이면 아침 5시부터 고추 따고 장마철엔 비닐 씌우고 하우스 보수까지 도맡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도시에서 쓸모없다고 느껴지던 자신이 다시 쓰임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안이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엄연했다. 여기서 한 달 벌어야 100만 원입니다. 그나마 친형이니까 챙겨주는 거죠. 병원 한 번 가려면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회에서 버려진 중고 부품 같다고 표현했다. 예전엔 회사에서 제 이름을 다 알았는데 지금은 시장 사람들도 날 기억 못해요. 그런 게 더 서글퍼요. 이들의 사례는 특정 직업군의 실패담이 아니다. 한때 성공의 대명사로 불리던 사람들이 은퇴 이후 아무런 안전망 없이 시장 경제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들이 특별히 낭비벽이 있거나 준비를 게을리한 것도 아니란 점이다. 오히려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노후 시스템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장년들이 한때 누구였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낯선 작업복을 입고 거리로 나선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단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은퇴 이후의 삶을 여유나 휴식의 시기로 상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란 단절이고 생존이며 재적응이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나는 다르다는 착각 대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시작해야 한다.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체력과 기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삶은 직급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막노동을 하는 그들 역시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존엄을 찾아가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내일의 자화상이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직장생활 30년을 아무 탈 없이 마무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도 은퇴 이후엔 전혀 다른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 출신 중장년 남성들 사이에선 체면이라는 두 글자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평생 동안 관리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거나 갑자기 일용직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이 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중산층 이상이었던 사람들조차 생계를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게 일상이 됐다. 문제는 그 전환의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깊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전직 대기업 간부였던 이들이 건설 현장이나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일부는 안타깝다 하겠지만 또 일부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라며 쉽게 평가한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개인 역량이나 준비 부족으로 몰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퇴직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평균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데 국민연금은 60세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나오고 개인연금조차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퇴직금은 집 대출 갚고 자녀 교육비로 사라진다.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 안에 새로운 수입원이 없으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기업 출신들이 더욱 곤란한 건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실제 사회에서의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연봉 구조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중소기업으로 혹은 단기 계약직으로 진입하려 해도 연봉 조건이나 조직 문화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과거의 이름값은 이제 의미가 없다. 회사 밖에선 당신이 누구였든 간에 지금 뭘 할 수 있는지가 전부다. 특히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50대 후반 이후 세대는 기술 적응력 면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뭘 해보려 할 텐데 대부분은 그런 준비도 없이 퇴직을 맞이한다. 또한 체력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사무직 위주의 근무를 오래 했던 이들에게는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버겁다. 문제는 이런 일자리밖에 없다는 데 있다. 고용시장에서 나이든 사람에게 남아있는 일은 단순 반복, 고강도,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자존감은 더욱 떨어지고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된다. 여기서 오는 심리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자기 존재가 회사와 직책으로만 구성됐던 사람일수록 이 충격은 더 크다. 가족과도 점점 소원해지고 집에서도 무언의 쓸모없음이 감돌기 시작한다. 이 시기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정체성을 다시 구성하는 일이다. 더 이상 전무, 부장, 팀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로서 삶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엔 두 가지 요소가 필수다. 하나는 체력, 다른 하나는 관계다. 먼저 체력은 단순히 건강 유지만이 아니라 실제 생계형 노동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운동을 한다는 게 꼭 건강한 노후를 위함만은 아니다. 다시 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다. 퇴직 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정보도 끊기고 기회도 사라진다. 나보다 먼저 퇴직한 선배나 다른 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어떤 때는 생계보다 더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건
준비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막연한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 말고 실제로 어떤 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내 강점이 무엇인지, 어떤 단점은 극복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요즘엔 퇴직자 대상 교육도 많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프로그램도 제법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기회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퇴직 후 삶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다. 먼저 움직이고 부딪혀봐야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 회복이다.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막노동을 해야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버티고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은 어떤 면에선 과거보다 더 강한 삶이다. 일을 한다는 건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일상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동의 가치를 지위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들이 숨어 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수많은 선택과 눈물이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자는 얘기다. 지금 나에게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건강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분야에 발을 담가보는 것도 방법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체면을 버리고 삶을 선택하고 있다. 그 선택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은퇴 대비다.